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산업단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환입니다. 먼저 오늘 이 클라우드 기반의 그 글로벌 보안 동향을 좀 말씀드리긴다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제 돼버렸죠. 그래서 조금은 이 글로벌 보안 동향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포인트들을 한번 좀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RSA 컨퍼런스 2023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산업 동향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재현 부분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보안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아는 가장 대표적인 전시회가 RSA 컨퍼런스죠. 이 RSA 컨퍼런스가 항상 핵심 주제를 발표를 합니다. 2021년도 한참 코로나 시국 때는 레질런스를 했고, 작년에는 트랜스폼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스트롱거 투게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이 키워드가 이제 보안 부분에서, 또는 지금 타 산업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독자적인 산업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안들은 어떻게 되냐? 개별 보안, 개별 제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함께하고 더 다양한 기능들을 업해서 더 강하고 더 힘있는 그런 보안 체계를 만들자라는 메시지입니다. 5대 핵심 트렌드를 발표를 했죠. AI 보안 기술과 그 다음에 XDR, 인텔리전스, 뎁스եկ옵스, 그 다음에 퀀텀 시큐리티. 사실 뭐 퀀텀 부분은 뭐 매번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크게 보아야 될 부분은 이 5가지 트렌드 중에 XDR과 인텔리전스입니다. 왜 XDR과 인텔리전스냐면, 사실 XDR을 이라는 단어들, 그전에는 뭐 이제 뭐 MDR, 그 다음에 EDR, NDR 여러 가지 형태의 모니터링 툴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XDR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XDR이 새로 나왔냐? 아닙니다. 기존의 보안 제품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얽은 거죠. 이 XDR이 제가 RSA 갔을 때도 느꼈지만, 뭐 시스코라든지 뭐 팔로알토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전부 다 XDR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XDR을 어떻게 구성한 건지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자사 또는 협력사의 기술들을 제휴를 해서 연계를 해서 만든 플랫폼이 하나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시스코나 뭐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뭐 약간 구글도 약간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죠. 시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XDR에 들어가야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4개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들이고 기술적으로 플랫폼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묶은 다음에 뭘 제일 먼저 정비를 했냐? XDR의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텔리전스 그룹을 재조직을 합니다. 탈루스라는 그 인텔리전스 조직을 만들게 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AI 학습에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안에서도 다양한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근데 단순 학습보다는 이제는 학습의 관계를 넘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가공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뭐 AI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건 이제 뎁스եկ옵스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부터 시큐리티가 포함이 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야기를 다뤄야 될 부분인 클라우드 부분, 사실 저는 클라우드 부분만을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한 기반이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살펴보면 기존의 1세대는 인프라나 스토리지 개념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마존 뭐 AWS나 이런 데에서 스토리지를 사서 또는 핸드폰에서 뭐 구글 클라우드를 써서 자기 스토리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조금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 그 기존 인프라 위에 서비스들이 올라가죠. 서비스 에서 서비스 사스 프로그램들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클라우드의 활용을 높이게 됩니다. 뭐 다스도 올라가고 뭐 쭉 올라가면서 2세대로 진화하는데, 이게 진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산업 분야까지 바로 접목되는 클라우드로, 즉 Everything as a Service라는 사스 개념의 새로운 개념을,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얽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개념의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시장은 어떨까? 뭐 아직까지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은 하고 있죠. 전 세계 클라우드가 연평균 13.7%, 26년도에는 776억 달러 정도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13.7% 좋죠. 시장이 좋은데 가만 보면 성장률이 조금씩 정체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19.8%, 근데 2026년에 가면 11.7%로 좀 뚝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기존의 1세대, 2세대의 시장에서 막힐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제가 봤을 땐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우리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스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왜? 우리 구글의 앱마켓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듯 클라우드에서 이 사스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다양한 사스들이 올라오면서 클라우드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시장을 또 창출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보안 쪽을 좀 살펴볼까요? 보안 쪽은 우리가 시큐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세카스입니다. 세카스는 사실 전체 사스 프로그램 기업 중에 한 7.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국가 통계에서도 이제 세카스가 이제 사스로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통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추이를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보안 서비스들도 클라우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우리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는 것 대비 세카스 쪽, 보안 쪽은 좀 아직 기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존의 이제 단순 서비스보다는 우리가 보안 쪽에서 뭐 NDR이나 MDR이나 EDR이나 이런 얘기를 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CWPP나 CSPM 쪽에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기존에 하나만 했던 부분들 다양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보안의 위협에 잘 대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CWPP나 CSPM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지난주 차관님 주제로 제로트러스트 실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했지만 이 제로트러스트라는 이 기술들이 클라우드 보안으로 가장 좋은 부분으로 하나의 영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정부가 권고하는 가이드나 그 기준으로 해서 실증이 좀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고 올해부터 과기부하고 저희 키사에서 실증 사업 2개 과제를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그 유스 케이스를 좀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 이 제로 트러스트 아마 그 뒤에 세션에서도 별도로 제로 트러스트를 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이게 그러면 정말 보안이냐? 제가 봤을 땐 보안이라기보단 조금 더 강화된 체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로 트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단에 XDR이나 인텔리전스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접근하고 통제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장 효율적인 관리 수단이 아마 제로 트러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도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요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들어와서 조금 더 클라우드 시장이나 또는 클라우드 보안의 영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산업에 대한 제안, 이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많이 생성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클라우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보안 시장으로 보면 보안 시장의 뭐 대부분을 공공 영역에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은 함부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일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가져가서 만들고는 있지만 민간 클라우드를 써야 조금 더 클라우드 기반들이 좀 활성화가 될 텐데 아무래도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 데이터들을 함부로 외부에 저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가이드들도 만들고 적용할 수 있는 뭐 툴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보안 시장의 대부분을 공공과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 영역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공공과 금융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개인정보 데이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온프라미스 환경을 빨리 클라우드로 전향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글로벌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클라우드 전환은 이게 뭐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단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클라우드를 민간과 공공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여기에 빠르게 제도적인 부분들까지 빠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당연히 뭐 클라우드가 빠르게 전환된다면 세카스도 시장이 좀 더 만들어지면서 세카스 서비스나 또는 구독형 보안 기술이나 솔루션들이 당연히 좀 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사이버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업 집중 육성.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떤 식의 투자를 하게 되냐면 너희들 이 기업이나 이 제품에 대한 사용자 유저 수가 몇 명이야, 가입자 수가 몇 명이야, 이런 부분들을 하죠. 제품을 팔아서 매출이 얼마가 나와. 근데 이게 조금 더 다른 측에서 보면 왜 우리는 글로벌 같이 이런 유니콘들이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 우리가 제품이 뭐가 없을까? 기술력이 딸릴까? 다릅니다. 외국은 이 인텔리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가 맨디언트를 인수를 했죠. 맨디언트는 어떤 기관입니까? 뭐 보안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인텔리전스 기업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인텔리전스 기업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보안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있는 다양한 위협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있냐? 사실 공유한다는 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빠르게 해서 빠르게 백신을 뿌리고 그게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인데 그러면 기업들은 그 데이터들을 잘 보관하고 있을까?
그건 제가 기업의 데이터들을 안 까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 보안 기업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이런 인텔리전스 기업이 빠르게 나와야 조금 더 우리 보안 기업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덩치도 더 커지고 투자도 좀 더 활성화되고. 왜 이런 부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런 데이터들이나 노하우들에 대한 정보를 사는 겁니다. 이 정보들은 실제적으로 축적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를 정보를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정보 근원지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면 잘한 거냐?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진짜 기업의 능력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이 분석 기술을 우리는 뭐 통계 분석이라고 하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석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데이터나 그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텔리전스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기업의 니즈나 기업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 기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분석이 잘 된다면 대응은 당연히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보와 수집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보보호 쪽의 인텔리전스 기업,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꼭 보안 쪽에만 필요하냐? 아니죠. 그럼 디지털 금융에서는 왜 필요 없냐? 디지털 금융에서도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금융사들도 그 안에서 굉장히 인텔리전스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가져갈까에 대한 방향성은 좀 더 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도 뭐 얘기했지만 CWPP나 CSAP와 같이 클라우드 통합 보안 서비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기업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드가 설계될 때부터 보안이 같이 내재화돼서 그 배경에서 클라우드 환경, 이아스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통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즉 세카스나 이런 단편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 제가 이제 좀 더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에 아까 3세대 이제 클라우드로 진화되면서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거나 뭐 엔드포인트 관리, 그다음에 뭐 아까 제로 트러스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클라우드를 한번 대폭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클라우드를 인프라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플랫폼 형태로 거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또 다른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왜? 우리가 구글이나 애플에서 앱스토어를 만들면 앱스토어의 다양한 분야의 이제 서비스들이 올라가죠. 근데 그 서비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잘 찾고 좋아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들의 마켓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클라우드 보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글로벌에서의 큰 동향은 통합적으로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인텔리전스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요 두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우리 그 클라우드 보안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융합 보안 분야, 여러 가지의 산업 분야에서도 그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같이 보안업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